안녕하세요. 성산 케미태입니다. 자, 매일 시황 정리 후에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될 종목들인데요. 물론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바로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참고 기다리고 또 좋은 자리까지 눌림목을 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추 며칠 뒤에 매수해 놓으면 좋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가 사지 않는 내동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고 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시황 정리해 놓은 것들 중에 좀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죠. 이게 시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 RF 세미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에서 원체 위치가 지금 이제 전고점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는 힘들었지만, 우린 PTS 같은 종목을 보면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서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봉에서 어제 같은 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241선을 지켜준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꼬리가 241선을 찍고 순간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가격이 고점이 17%대 갔다 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황 정리를 통해서, 물론 모든 시황 정리를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지고 있다가 충분히 가격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241선 기준으로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했다고 보면 이렇게 급등했고 다시 안착하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추가 급등할 수 있는데, 위치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죠. 지금 20개선 뚫어주고 나가고 있고, 자, 주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턴이 돼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41선 가격 같은 데 깨지 않는 선상에서, 또는 가깝게는 5일선 이런 걸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아마 우린 PTS는 대응할 때 제일 좋고, 이렇게 우린 PTS라든가 스맥이라든가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스맥도 오늘 크게 급등했죠. 어쨌거나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은 데 있다고 그랬고, 제가 최초의 목표가를 60개월 선으로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만큼 위치가 낮을 때는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시황 경위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를 좀 잘 보는 게 시황 정리한 다음에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될까 하는 이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시황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수해 놓을 만한 좋은 위치에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역시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아이텍이죠. 아이텍이 세계 탑티어 영국 A대일과 MOU. 이게 뭔 얘기냐면 아이텍에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자, 첨단 포커 소재 전문기업 네오엠프라가 글로벌 첨단 소재 그룹인 영국 헤이데일과 그래핀 공동연구의 상용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월봉의 위치가 너무 낮고 좋아서 20개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상황이 좋고, 주봉에서도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자, 하루 이틀 밀리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간에 벌써 꽤 크게 급등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 8%대 급등했죠. 그래서 내일 같은 날 단기로다가 뭐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쫓아가서 하는 내동매매보다는 241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2, 3일 정도 눌림목을 주었을 때, 물론 내일 바로 상한가를 간다가 날아가면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하기 좀 힘들죠. 내동매매가 되니까. 그렇지 않고 꼬리 달고 올라가거나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아이텍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이제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어서 차트를 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월봉에서 이때 사실 20개선 깼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추세가 우하향으로 무너진 건데, 자, 잘 지켜주고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줘야 추세가 전환이 되는데, 저번 주에 이쁘게 이렇게 회복해줬고, 자, 이번 주에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20주선 근처에 있죠. 이게 좀 리스크가 돼요. 일봉에서 보면 이틀째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내일 다시 한번 점프해서 올라가면 쫓아가지 서 않는 게 중요하고, 눌림목을 준다거나 최소한 만약에 점프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길게 볼 때는 우리가 월봉에서 밑에서 볼 때가 좋고, 특히 20개월선을 못 들어주게 되면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20개월선 가격이 43,300원대가 돼요. 따라서 43,300원대 같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241선을 깨면서 굉장히 크게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241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따라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그게 손실 없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고 합니다. 사실 셀트리온 형제들 대단하죠. 너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아마 셀트리온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날 만도 한 이런 상황이고, 지금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 역대 거의 최저가를 찍고 있죠. 예전에 첫 번째로 깨지 않은 애들 5개월선을 깼을 때가 제일 위험했고, 두 번째 20개월선도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20개월선을 깬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깼을 때 60개월선, 그리고 역대 최저가. 예전에 이 코로나 때까지 있던 이 역대 최저가까지가 왔는데, 여기 중요한 이제 자리들, 변곡점들이 되죠. 자, 이런 자리들에서 일단은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시간에 좀 오르긴 했어도 역시 일봉에서도 최저가 찍고 돌아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자, 일봉에서 며칠 전에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려면 주봉 5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아직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아직 우하향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역대 최저가를 찍고 있죠. 20개월 선인 장기등 편사가 깨놨기 때문에 추세는 상당히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사주 소식으로 좀 이 주가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에 대한 것도 좀 리스크가 항상 커요. 자, 셀트리온 공매도가 거의 12% 나오고 있죠.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9%, 8%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16%, 12%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셀트리온 그룹주를 대행할 때는 지금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봉 같은 데서 우선 돌파하고 추세 안착해 놓을 때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간다 그러면 셀트리온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대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지만, 단기 단타적으로다가는 아직은 크게 반등하거나 올라가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을 것 같은데, 주식도 언제까지 떨어지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번 자사주 매입을 기점으로다가 조금 잘 돌아 나가 주었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음, 이유가 이 신규 원전에 투자한다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자, 유럽의 신규 원전 투자 기대감에 보성파텍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가 좋았죠. 이유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20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소 5천억 유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680조를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는데, 사실 유럽의 원전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자,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했는데, 특히 요즘 시장이 이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그러면서 원전주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밀렸다가 드디어 종목들이 강하게 반응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예전에 뭐 급락했을 때 이따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슈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에서 일단 5개월 10개월선 위에는 있어요. 요거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일단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우선 살짝 돌려놨습니다. 일봉에서는 이렇게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다중바닥 그려놓고 있죠. 가장 강력한 이 지지선이 241선을 깨지 않으면 추세는 우상향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지만 항상 좀 경계하시고, 특히 주봉 같은 데서 5선을 강하게 밀고 내려오면 이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5개월 10개월선 자리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 아직 괜찮지만, 역시나 두산중공업도 예전에 이렇게 막 2천 원 하던 주식이 3만 원대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눌림목과 어떤 조정 기간이 있는 거죠. 이런 기간들이 다 끝나야지만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자, 한전 KPS가 좀 올라갔는데 예전에 한전 KPS를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적이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이때 5개월선 깼을 때가 상당히 좀 안 좋고 복귀해주고 또 못 들어놨죠. 그러면서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을 해놓기 위해선 5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이때부터 단 한 번도 5선 돌파 안착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 자, 일봉에서도 최저점 찍은 후에 240선 깨놨죠. 이렇게 최초의 240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240을 깼다는 얘기는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게 깼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조심해야 되고, 이 주식을 우리가 어디서 매수 매도를 진행할 건가를 결정할 때는 물론 지금 사는 가격이 최저점일 수 있지만 누구나 바닥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선 돌파 안착이라도 할 때 깨면 손절할 거야, 이런 기준을 갖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전사업, 한전기술 같은 종목도 사실 이런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패스하긴 했는데, 자, 우리가 오리기술이라는 종목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지켜줘야 될 자리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20개월선 가격이 1460원대 잘 지켜주고 있죠. 여기를 무조건 잘 지켜줘야 되고, 자, 근데 이제 오늘 맞은 자리는 사실 5개월선 단 변곡점 22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꽤 뚫어줘야지만 더 돌파하는데 오늘 딱 우리가 여기를 찍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면 아까 이 한전 KP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땐 반드시 이렇게 추세 턴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턴 해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241선을 최초에 깨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렇게 깨게 되면 요렇게 가격 조정이 더 깊어지고 기간 조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241선 밑에서 며칠 전에 대량 거래가 있었죠.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대량 거래 밑에 이틀 정도 쉬고 그냥 날라갔고 241선을 뚫었습니다. 물론 내일 그냥 더 날라간다면 당연히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 일본 같은 데서 이 친구들이 좀 눌러주거나 눌림목이 와서 21선을 다시 딱 찍어주고 나갈 때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일단 관종에 넣어놨다가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고 지금 바로는 쫓아가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성파워텍을 보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한전 KPS처럼 우리 기술처럼 20개선 근처 왔죠. 찍어주고 돌아 나가고 5개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20선 회복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대응하기가 좀 쉬워요. 20주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3,840원이죠. 그러니까 나는 3,840원만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지금 3,900원이죠. 자, 일봉에서 보면 대량 거래와 함께 다시 240에서 빵 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제 추세 턴을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추후에 여기서 더 날아가면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눌림목을 준다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술처럼 이렇게 241선을 기준으로 깨지 않았을 때 꼬리라도 달고 돌아 나갔을 때 매수해 주는 게 좋죠. 아까 설명드린 우린 PTS하고 차트를 좀 비교해 보면 자 이렇게 이때 급등했을 때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4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깨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보성파워텍이나 우리 기술이 지금 날아갔다 그래서 내일 못하 날아갈 수는 있긴 하지만 며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241선 같은 자리를 깨지 않는 자리를 지키고 돌아 나갈 때 꼭 참고 있다가 그럴 때 매수하는 게 내동매매하지 않는 방법이 되고 또 안 오면 안 사면 되니까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런 자리들을 기다렸다가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로봇준 대단하죠. 자, 스맥이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은 많이 높아요. 높은데, 자, 중요한 건 선별적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이러한 대장주들이 가긴 또 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월봉에서는 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닌,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나가는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휴림 로봇이 일단은, 자, 이때부터 그나마 좀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 보라고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괜찮죠. 어쨌거나, 이 변곡점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고, 가격은 26,200원대가 됩니다. 자, 주봉에서는 5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1선 위에 있고 24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요 게임을 당연히 손절하거나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매수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241선을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루브루브 같은 종목도 이제 월봉에서 보면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더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단 쫓아가 사는 것도 무조건 경계 상황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을 사서 물려도 이런 데서 물려야 좀 참으면 다 돌아 나가는데 여기서 물리면 답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기 단타가 맞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티로보틱스가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자, 좀 답답하긴 해도 신용 물량이 많죠, 이 친구. 자, 일단은 주봉에서 보면 10주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일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240은 완벽히 못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일단 좀 기다렸다가 241선 같은 자리 완벽하게 돌파하거나 여기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스맥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이제 목표가가 사실 60개선 자리에요. 여기를 뚫어주고 안착하면 좋은데 일단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좀 경계하셔야 되고 모델 날라가도 할 말은 없지만 그걸 미리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이날도 거의 14%대 오늘도 24% 꼴자고 떨어졌기 때문에 추후 다시 밀렸다가 돌아 나갈 때는 모르지만 지금 쫓아가 사는 것보단 역시나 며칠 기다렸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이 종목은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전고점까지도 못 갔죠. 꾸준히 어쨌거나 바닥 탈출형이고 주봉에서 5선이 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변곡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고 자꾸 좀 헤매긴 하는데 자 일봉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헤맸지만 그리고 꼬리 달고 이전 변곡점이 올려놨죠. 따라서 이제 시간에는 좀 밀린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잘 지켜보면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링크제네시스는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각각 로봇주들은 특징주들이 예전에도 몇 개 있었는데 자 이거 서암기계공이라는 종목이죠. 월봉에서 보면 이제 20개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아요 위치가. 자 주봉에서도 드디어 20선 근처에 있습니다. 뚫어주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일봉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이 예전에 241선 밑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헤매고 있었죠. 그리고 쭉 밀어놓고 가격 조정을 했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걸 모두 다 잡으면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다시 한번 뛸 때는 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고 물론 아직은 시장에 앉아서 못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11선 같은 자리들 기준 또는 눌림 목적 더 올라갈 때는 이런 성암기획과 공업 같은 종목들은 반드시 추후에 다시 한번 크게 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꼼꼼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종목을 또 보면 이 탈모 관련주들이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줄 알아서 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권 후보의 어떤 이 탈모 관련한 건보 적용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올라가는데 일단 JW 신약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역시나 가장 강력한 전선 60개선 터치가 없거든요. 1차 목표가 터치한 거예요. 그죠? 일봉에서 보면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땐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아요. 5일선 깨지 않는 한 그냥 매수.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죠. 특히 양봉으로 뜰 때 매수하지 말고 음봉으로 우선 지켜줄 때 매수하는 게 좋은데 이런 탈모 관련 중에 푸른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죠. 자 월봉, 주봉에서도 이제 추세 들어가고 있고 일봉에서 음봉 두 방이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 내일 같은 날 5일선만 잘 깨지 않고 잘 지켜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5일선 자리 같은데 깨면 자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일단은 앞에 있는 모든 이 그 거래량보다 제일 다 잡아먹는 거래량 두 개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5일선 자리 기준으로 깨지 않은 매수 그러면 딱 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푸른바이오는 꼼꼼히 좀 보시는 게 좋고 TS212호 이 종목이 최대 장주로 뛰나갔는데 사실 지금은 어쨌거나 손대면 안 될 것 같죠. 상한가를 두 번 가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자 국제학품도 연결이 잘 돼 있는데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참 못난이 같이 못 가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5개선 근처에 있죠. 자 역대적으로 최저점 근처에 있고 주봉에서 봤을 때 5주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런 5주선 자리 같은 자리를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5주선 저점의 가격이 5,970원인데 딱 오늘 거기 찍었고 일봉에서 우리가 보통 생명선으로 알려진 21선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저점 여기 딱 끝났습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날 21선 밑에서 출발한다거나 떨어지면 매수하지 말고 21선을 깨지 않고 또는 깼다 하더라도 회복시켜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국제학품은 요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건 프로스테믹스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차트 모양이 이뻐요. 자 월봉에서 이렇던 종목이 대바닥에 있죠. 지금 뭐 더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일단 5개월선이 올라탔고 주봉에서 보면 20주선까지 회복해주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봉에서 상황이 이쁜데 자 240에서 이때 깨놨죠. 이때 깨놓고서 거의 뭐 국제학품처럼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가 드디어 한번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싹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이 대량 거래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매집봉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친구를 대할 때는 역시나 5일선을 깨지 않는 자리에서 매수. 그러면 다시 한번 뛸 수 있고 5일선 깨게 되면 일단은 손절했다가 대응하는 게 맞죠. 앞전에 있는 이 매물대 정도는 다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친구들 볼 때는 급하게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5일선, 난 5일선을 깨면 매도할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대응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백신 패스, 이 대형마트 방역 패스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에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이제 아이크래프트가 많이 뛰나갔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대바닥이죠. 대바닥에서는 뛰나가고 있고 20개월 선까지 회복해주면 좋은데 아직 회복 못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이제 추세턴을 시도하고 있고 일봉에서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약간 의미가 있어요. 이게 241선 이때 깨놓고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가 웬만한 대량 거래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때는 관심 갖고 보다가
뛰나갈 때 사는 것보다 이렇게 60일선 같은 자리 안 깨네? 그럼 살짝 눌러주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아이크래프트를 매수하는 게 좋고 깨면 바로 손절했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 전 주식하면서 이건 무조건 100% 올라가 상승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으면 바로 손절. 만약에 내가 원하는 자리를 깨지 않고 지켜주거나 잘 올라가면 일단 홀딩이 좀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 좀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낮죠? 20개월 선을 약간 회복해주는 이런 모습에 있고, 주봉에서도 5선 회복해줬습니다. 추세가 좀 깔끔하고 좋은 상태고,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죠. 지금 내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이제 매집봉이 자꾸 터지고 있죠. 240대 깼는데, 사실 241선하고 너무 가까워서 거리가 짧아서 그렇긴 하지만, 역시나 5일선,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급등할 수 있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한번 급등하면 이전 변곡점 4,900원, 뭐 이렇게 5,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라운시켜도 방역 팩스 관련해서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광아이의 ILI 이거에 대한 좀 특별한 이슈가 있는데 제가 아까 펼쳐놨다 못 봤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저번 달에 20개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차트가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추세를 턴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20주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자, 요렇게 있던 앞에 있는 거래량보다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고, 240일선을 최초에 깼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갔기 때문에 조강 ILI 같은 경우는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추후 내일 같은 날 5일선 이슈로 살짝 밀려주거나 음봉 그려주면 역시나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조강 IL도 꼼꼼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좀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관심 종목이 예전에 넣어놨던 종목들도 제 영상을 꾸준히 봤다면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왔다면 바로 매수하고, 아니다 싶으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